특히나 이 대출이 막히면서 고가 재건축 시장, 이 이주부 대출이 이제 나오지 버터 않습니다. 터지니까 괜찮네. 처음에는 파리 대책 때 정말 휘청했거든요. 금리를 수준되고 난 다음부터는 수요가 많은 입지부터 그러다 시세가 보니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실수가 파트가 너무 많이 옵니다. 거의 이카루스 정도예요. 태양에 거의 다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김용산 과외를 잡기 위한 행정부지로 치솟는 집부산 대책이 내일 발표됩니다. 행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내년 9.13 대책 이후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취임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매년 시세가 올라가면 더 강한 규제, 올라가면 강한 규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강한 대책이 한 번씩 나왔었는데 처음 내온 대책이 2017년 6.19 대책이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역사상 가장 심한 규제 정책이었다고 하는 파리 대책이 나왔었고요. 근데 파리 대책 나왔을 때 시장이 잠깐 주춤했었는데 한 달 정도 주춤한 다음에 바로 또 시세가 올라갔거든요. 매년 강한 대책이 한 번씩 나왔었는데 결정적으로 2019년도 12월 16일 대책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또 규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아예 막아버린 것들이에요. 규제가 지금 계속해서 뭐 이번까지 해가지고 21번째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주사로 이 21번째를 찔렀는데 이 수혈을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하고 규제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좀 규제라고 하는데 이게 항상 사람들은 이 틈새를 찾더라고요. 그 틈새에서 풍선 효과가 또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풍선 효과를 저쪽에서 보이면 이쪽 풍선도 부풀어 오르고 그런 시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또 맷집이 세졌어요. 한 번 맞으니까 얻어 터지니까 괜찮네. 처음에는 파리 대책 때 정말 휘청했거든요. 그런데 9.13 때 또 맞더니 그러고 나서 시장이 또 반등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맷집이 세지는 그런 효과를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세금 정책, 뭐 대출 정책 갖고 좀 계속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빈틈이 생겼었는데 12월 16일 대책으로 해갖고 거의 다 일단 투자자들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는 조건까지 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좀 시세가 위축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부터 2월 때까지 살짝 조정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정되는 와중에서도 이게 또 거래가 될 것들은 되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거래됐던 시세보다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 통계로만 보게 되면 조정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가 되는 것들을 봤더니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는 것들이에요. 아마 코로나나 이쪽에 양도세, 뭐 한시적 감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긴 했는데 급매물이 소진되고 난 다음부터는 수요가 많은 입지부터 시세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울의 집값, 강남 집값이 얼마 떨어졌다. 잠실의 집값이 얼마 떨어졌다. 이런 뉴스들을 연일 보고 있는데요. 집값이 떨어진 곳은 12.16 대책 이후에 그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특히나 이 대출이 막히면서 고가 재건축 시장, 이 이주비 대출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세도 한번 피하고 이제 양도세 감면도 받는 일석이조를 받는 이런 상품들이 좀 싸게 나온 이제 그런 금매 상품들이 있었고요.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장기 10년 이상 보유하신 다주택자 분이 양도를 할 때 그 중과라는 것이 있어서 양도세를 더 내야 돼요. 그걸 한시적으로 조금 깎아주는 그런 면제 세제 혜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차익을 좀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자산으로 좀 팔고 이전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계셔서 그런 물건들이 이제 더블로 할인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그 2월에 한 번 소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중순부터 다시 한번 거래 소진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5월 황금 연휴 때 이제 거의 다 이거 물건들이 이제 여행을 못 가시니까 부동산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금매가 있긴 있었으나 현금을 많이 가지신 분들만 가질 수 있는 금매였다. 그리고 또 그 9억 이하의 시장에서는 사실 크게 조정이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더 가격이 올라간 경향이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15억 이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살 수 있는 층들도 한정이 돼 있고 팔 수 있는 사람도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하락했다고들 알고 언론에서 하락했다고 그러고 특정 단지들 뭐 6억 하락했다 얘기 나오지만 지금 공식 지표는 플러스예요. 오직 강남 서초구만 하락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번에 다주택자 규제들은 이번 정부 내내 나오다 보니까
그 총선 이후에 아까 그 강남 아파트 많이 하락했다고 말씀하신 게 거의 다 재건축 초기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하락한 걸로 나와요. 기대감들이 사라진 거죠. 오히려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신축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르죠. 거의 이카루스 정도예요. 뭐 태양에 거의 다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쳐나였군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 오히려 늦어질 거라고 보니까 기존의 신축 아파트 가격들이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수급이 안 맞을 거라고 보니까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표로. 서울은 플러스예요. 잊지 말으셔야 돼요. 서울 플러스고 평균 가격으로만 보시면 벌써 6% 넘게 올랐어요. 평균 가격으로만 보시면.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서울은 소유권 이전 전매 금지,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 사고 파는 것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전매 제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수도권에서도 과밀억제 권역, 그다음에 성장관리 지역, 자연보전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자연보전 지역만 남겨두고 진짜 수도권에 아파트가 있는 그런 곳은 거의 다 전매 제한, 그러니까 분양권으로 사고 파는 걸 못하게 되는데요. 앞에 말했듯이 그러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진입하게 되면 사고 파는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수요자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뭐 수성구라든지 예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부산에서 이제 풀렸는데도 이제 소유권 이전 전매 금지가 되니까 거의 실수요자에게 청약시장이 열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 전매를 하게 되는 것들은 투자자들 보고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분양권이란 말 자체가 투자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입주하기 전에 사고 파는 게 분양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양권 전매 금지 그 지역으로 지정된 데들은 투기자들이 신규 청약을 받을 수 없거나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입지가 좀 나쁘거나 뭐 상품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실수요층도 있고 투자층도 들어오게 되면은 분양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실수요층들만 분양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입지가 나쁜 데들은 또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좀 쌓일 수 있는 입지들도 생길 건데, 아마 서울이라든지 광역시급의 도심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도 일단. 이 실수요자에게는 청약 기회가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반면 그 늘어난 기회 때문에 이번엔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한 번의 기회를 굉장히 신중하게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쏠림 현상, 청약이 잘 되는 곳은 대박이 나고, 청약이 좀 안 될 곳은, 입지가 나쁜 곳은 이제 청약이 조금 사람이 안 몰리면서 심지어 미분양이 날 수도 있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청약 시장은 다시 이제 안정화가 되겠지만, 반면에 풍선 효과가 좋은 입지에 있는 경기도라든가 이제 5대 광역시의 입주권으로 풍선 효과가 갈 수 있다라는 점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운동장이 옮겨진 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펼쳐진 운동장이. 규제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가 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게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안정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투자층도 있고 실수요층도 있는데, 이게 좀 투자층들이 더 먼저 사는 경향들이 보이니까 실수요층들이 살 수 있도록 투자층들이 조금 뒤로 밀어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좀 실수요층들이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수요층만으로도 접수가 많은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정부에서 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투자층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는 성공했다라고 저도 인정은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떤 규제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규제가 더 많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수요자라면 그 규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기에 대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대출 부분이 아주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자기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이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레미안 클라스 비즈니스 아카데미, 이름 상당히 멋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특공대라는 조직에서 제대로 된 걸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정신 개조 들어갈 거니까요. 마음 단단히 먹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오시면 되고요. 매월 신청 받는다고 하니까요. 아마 좀 경쟁률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어제 8만 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다들 엄청난 강사분이시니까요. 꼭 이 문정동 갤러리 오셔서 좋은 얘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